막상 결혼을 하니까 이 책을 섞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 책은 무조건 동편에 있었고 아내 책은 무조건 서편에 있어가지고 합치려고 해도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아까웠어요. 네. 내 책이 그러니까 그 취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학책이라고 치더라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문학이 있고 남편이 좋아하는 문학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이렇게 동거하기는 좀 어색한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합치면은 내 책이 좀 기가 죽는 것 같고. 매일 밤 우리는 책을 우선 바닥에 정렬시키고 그 자리에서 내 책과 그의 책을 섞었으며 그런 다음 책꽂이에 다시 꽂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기 전부터 서재를 결혼시키겠다라는 데는 합의를 했는데 막상 책을 가져오고 보니까 선뜻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하기로 이제 하자. 이제 눈 딱 감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협의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했죠. 그들의 선배격인 앤 패디먼 부부가 그랬듯이 이 서재 결혼시킨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듯하죠. 자, 남편 조지가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앤 패디먼 부부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작가 내에서도 연대순으로 가전 말이야?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쓴 연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잖아. 그래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폭풍보다 먼저 썼다는 건 알잖아. 나는 그 사실이 내 책꽂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길 바래. 자, 상황이 이렇다면 다른 부부들도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책 분류법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재를 무사히 결혼시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J'ai connu ma côte étonnue dans un petit ballon au bord de l'eau. Je lui paye un coq, je la fous en cloque. Bon, j'étais bon. 책은 반드시 책장에 넣어야 한다. 서재는 반드시 먼지를 털어주고 배치를 해주고 분류를 해줘야 한다. 얼마나 고된 일,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은 고된 일이 눈앞에 보이는지. 나의 정리 방식에 남편한테 불만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당신이 언제 정리를 했었냐. 그런 말은 정리를 한 다음에 한 소리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참 너무 깔끔하게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뭐 연대순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을 굉장히 잘 해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뭉뚱그려 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문학이면 한국 문학, 고전이면 고전. 세계문학 전집 이렇게 수십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셰익스피어 책이 한 서너 권 정도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세계문학 전집에 꼽아놔요. 같이 있으면 뽀대도 폼도 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항상 그걸 빼서 이렇게 희곡 속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같이 있으면 폼도 나고. 근데 남편은 제 분류 방식을 이해 못하는 게 하나로 통일을 해라. 전집은 전집기를 꼽던지 아니면 완전히 작가별로 하든지 하는데 저는 또 그게 틀리거든요. 모든 작가를 작가별로 구분한다는 건 한 작가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작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뭔가 차별되는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남편은 도저히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논리가 없다라고 저를 구박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주말 무렵 겹치는 책을 정리해서 누구 것을 간직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을 때 찾아왔다. 뭐 책을 근데 저보다 훨씬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일단 결혼하면서 이제 어떤 책들이 있는가 서로의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탐색을 이렇게 싹 해봤더니 의외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는 중에 많이 겹쳤던 게 이제 시오노 나나미 책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고 이래서 저희는 그냥 같이 다 가지고 있자. 저희가
또 같이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공간이 남길래 같이 갖고 있어도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누구 한 명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해봤더니 2권 있는 책이 46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46권을 일렬로 쭉 쌓아놓고 이제 퇴출 심사회를 벌였죠. 어떤 순서대로 퇴출할 것인가. 한 권씩 이렇게 다 뽑아 들고, 네. 이렇게 뽑아 들고. 네. 나는 이 책에 어떤 추억이 있어. 네, 네. 나는 이 책에 어떤 추억이 있어. 네, 그래서 우선 순서는 첫 번째는 선물을 받은 책은 우선으로 구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순위는 이제 책에 좀 메모가 있다거나 이제 밑줄을 쳐가지고 좀 더 열심히 읽은 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선 구제 대상이었죠. 근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원리는 이 책에 대한 진짜 남다른 추억이 있고 아주 귀중한 사연이 있는 책이라면 이 모든 그 우선 순서를 초월해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다. 11월 25일 밤 우리는 실험실 책상에서 밥을 먹은 뒤 서재 결론을 작성했다. 그녀는 도서관에 쓰이는 십진 분류법으로 책을 정리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곧바로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 옛날부터 책을 그런 식의 기준으로 꽂아왔었어요. 저는 그렇게 꽂아왔었고, 그러니까 대충 뭐 앞에 철학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책이 나오고 그 다음 문학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뭐 이런 순서로 책장이 작더라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남편은 주제별로 분류를 분류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책을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체계대로만요. 근데 이 좌시할 수 없는 분류야. 도서관처럼 분류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 머리 안에 있는 체계들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당혹했고 지금도 제 책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나는 잘 찾을 수 있지. 나름대로 훌륭한 여행책 컬렉션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나는 여행책 우선주의를 들이대며 무사통과를 기원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어디에 해당하지? 당연히